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포럼 회원님,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각 단체 지도자 여러분. 저는 건설업에 한 30여 년 종사하다가 이 간도 되찾기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회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간도를 아십니까? 간도는 우리 민족이 3,4천여 년간 생활을 하였고 우리 문화를 창조하고 일궈온 우리 땅입니다. 우리 영토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점유했지만 중국 관계 민족이라든지 나라가 점유한 거는 다 합해야 300~400년인데 그것도 이제 청나라 때 각수 공방을 해서 230여 년간 비워놓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 산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제는 간도수복입니다. 네. 주제가 이제 간도수복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민족의 북방 영토를 찾아오자. 이게 주제가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간도는 1905년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다음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1909년에 청나라의 광산권하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면서 우리나라 땅 간도를 일본이 우리나라 허가 없이 청나라에 할양한 영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이제 세계 2차 대전 시 미국이 이제 핵폭탄을 이제 나가사키에 오고 히로시마에 투하함으로써 무조건 일본 천황에 항복함으로써 패전에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종전 협약을 했는데 거기 3조에 보면은 1932년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다. 따라서 이 간도 협약도 물론 불법으로 체결되었지만은 하여튼 조약에서 무효로 되는데 우리한테 이제 이 간도를 수복할 수 있는 절호의 이제 기회가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이념 분쟁, 정권 문제로 해가지고 이 남북이 갈리고 급기야는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어떤 전쟁 이후에 이제 복구 사업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토에 대한 영토 의식도 희박했지만은 영토를 수복하자는 그런 의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요새 최근에 이제 독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대마도도 1968년 일본이 명치 유신을 해가지고 곡식 갖다 주고서 이제 시모네세키 현으로 편입한 거란 말이에요. 대마도도 찾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 대단해요. 사실은 세종대왕 때 맞아요. 세종대왕 때 이제 이종무 장군을 시켜가지고 군단을 보내서 약탈을 일삼는 대마도를 정벌해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편입을 했는데 우리 조선 내부가 이제 여러 가지 왕권이 약화되고 안정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일본은 그 틈에 대마도를 이제 나라에서 뺏어가. 가네가 버리구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때 대마도를 내놔라. 6.25 전쟁 때도 불법으로 어선을 보내가지고 우리 해역에서 고기 잡는 어선을 납해서 이제 우리 국가 거를 이렇게 귀속시키고 그랬다가 하여튼 전쟁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 문제가 현재까지 조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간도는 우리 한반도의 3.7배가 되는 그런 광활한 영토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 북방 영토를 찾아야 와야 하는 우리 한민족의 이제 민족적인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원인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역사 국가가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인데 이 영토를 잃어버림으로써 지금 우리 지금 현재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 또 이 점유를 영구화하기 위해 가지고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미에 더 나가서 그 우리 문화를 자기네 문화라고 하고 현재는 교과서도 전부 중국말로 돼 있고 그래서 현재 뭐 3, 4대 중에 한 3, 4대 쪽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조선족이지 무슨 중국 민족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가서는 말이 다 없어지고 글자가 없어지면은 이제 중국 장벽이다. 뭐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그렇지. 결국 우리 한민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지 않나. 일본 항복할 때 그걸 다 우리가 뺏었으면 되었었는데 그때 항복할 때 그때 기회가 참 그런데 좋았는데. 일본이 몇 번에 이제 우리가 해방 때 있었지. 그다음에 남북 우리 6.25 전쟁 이후에도 그 민족이 어떤 통합기구를 예. 만들어가지고 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화민국이 이제 모택동이라든지 수굴레가 이게 이쪽은 원래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다스리던 땅이다. 그래가지고 북한 김일성이한테 니네가 경영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 그건 참 좋은 기회인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일본도 1962년에 자기가 자기네들이 청나라하고 맺은 조약 그거는 무효다. 뭐 이런 공식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외교적으로 모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해방 이후 77년 된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면 뭐 뺏어올 게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안 싸워요. 이 정도 우리가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는 게 많고, 그렇죠. 또 뭐 전자제품 같은 일본을 앞두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력이 지금 상당히 신장이 됐는데 아직도 이 정권 문제로 서로 분열돼가지고 우리가 꼭 민족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를 누가 내세워가지고 하는 지금 그런 게 미약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누구 한 단체가 한다든지 국민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 국민하고 정부가 합심해서 그렇지. 거국적으로 이 영토 의식을 제고시키고 국민 모두가 야 저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의식이 자리 잡아있고 정체성이 확보가 돼야 이스라엘 같이 2000년 자기네들 땅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유대민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찾았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민족 땅으로 거의 돼 있구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동에 여러 국가가 있지만 워낙 그 단결이 그 단결력을 발휘해가지고 중동의 강국으로 돼 있고 또 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동독하고 서독하고 합쳤잖아요. 그거의 힘은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나왔어요. 기독교 계통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 끝난 다음에 그 라인강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게 통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뭐 계속 늘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1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교류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독 산업이 마비가 되고 또 서독도 마찬가지로 10만 명이 넘어오면은 이거 수용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야, 이 동독과 서독 이게 뭔가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백방을 노력해가지고 그 레이건도 와서 통일해야 된다. 고바로초프도 뭐 동의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족이 통일되는데 우리도 아마 조만간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외부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1대1로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2050년에 이제 세계 제일 국가다. 아, 뭐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이 간파하고 그 옛날에 그저 잠자던 호랑이 가르쳐 줬더니 이제 오히려 사람한테 다 이래가지고 아,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더 이상 그 첨단 산업을 중국에다 넘겨주면 안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학생도 좀 제한하고 아, 또 중국이 이제 행차하는데 그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나토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주적으로 간주해서 오호. 지금 이제 이 동남아 나토 미국 카나다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포위해가지고 해상으로 진출하는 것도 제한하고 또 대만하고 또그 예, 맞아. 동맹을 더 강화해서 최근에 막 이게 싸우기도 하고. 중국하고 이제 분리시키려고 막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그 55개 그 소수 민족을 다 중화 민족이라고 지금 그러고 한 나라다 한 나라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티베트 사람 보고 당신 중국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신강 그다음에 만주 뭐 몽고 심지어 대만 우리 조선 그리고 고구려 때 이제 유민으로 갔던 묘족이 지금 한 2천만이 되는데 묘족도 그대로 그 풍습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중국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또 하나 중국 내부에서 이제 너무 이 공산 사회주의가 경제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빈부 차이가 없고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너무 빈부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저 바닷가 동쪽하고 이 사막에 있는 서쪽하고 너무 또 경제력 차이가 중국에서 그렇게 차이가 그러면 많아요. 도시하고 농촌이 또 너무 격차가 심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 해외로 이제 그 투자한 돈들이 물론 이제 자기들이 투자해서 못 갚으면은 그걸 이제 차지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 증발된 투자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도 이제 무역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 천재지변이 많이 나서 금년에 뭐 가뭄이 나가지고 양자강 바닥이 드러나서 야, 뭐 고대 뭐 불상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래. 아파트를 썼는데 지금 한 20%가 공실이에요. 그래서 그 한다 그룹에서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아파트 내려오겠네, 그럼 내려가겠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거기 시청했던 그 국민들이 이거 공산당에서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근데 비단 한다뿐만 아니라 여러 큰 회사들이 경영이 이제 부실하고 따라서 이제 중국 전체가 지금 경제력이 이제 앞으로 그 확대되는 것보다는 쇠퇴돼가지고 아마 전국에 가서는 소비에트 유니언이 러시아로 이렇게 독립해서 분리돼서 나오듯이 각 연방이 다 해체됐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티베트, 신강, 몽골, 자치주가 이제 분리될 수 있다는 다 거죠.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그 앞으로 굉장히 그 어서 오십시오. 중국의 계속. 그 경제라든지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지금 현격히 네. 그 감소돼가지고 그또 이제 미국 이제 중국은 이제 2050년까지 이제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한반도는 이제 그 자기네들 중국 성이고 심지어는 일본도 반은 중국성이다, 중국 자치주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북한은 이미 교과서에 중국 땅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평양을 포함해서 이제 북한은 중국 땅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절히 강해. 간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회가
뭐 전술함과 같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해방됐을 때 우리가 국방 영토를 찾아왔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이제 종식돼서 휴전됐을 때도 우리가 그 국방 영토를 찾아와야 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걸 못 찾아. 지금까지도 해방된 지 77년이 돼도 못 찾아오고 있다. 그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중공이 분열되고 해체됐을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소속됐던 국가가 독립됐을 때, 우리가 이 간도 지역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서 나서가지고 찾아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막 그런 이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오는데, 과연 우리가 그 준비를 잘 해서 정부의 그 장기 전략과 국민의 그 영토의식을 제고해서 이걸 찾아와야 되는데, 과연 기회가 와도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하고 정부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북방 영토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우리 그 조선족, 그걸 이제 우리 한민족으로 흡수해가지고 이 북방 영토를 찾아올 수 있지 않느냐. 조선 역사를 보면은 건국초에 요동이 떨어져 나왔고, 1860년에 북경조약에서 연해주가 떨어져 나왔고, 그다음에 1909년 일본이 간도협약으로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북방 영토가 다 이렇게 해체됐어요. 근데 이게 다 청나라가 우리 승인, 정부 승인, 국가 승인 없이 러시아에 할양한 거라든지, 일본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 대한제국의 승인 없이 간도 땅을 청나라에 준 그런 사실이 다 국제적으로 그 무효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막 그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거를 좀 우리 뭐 고조선 때 그 홍익인간 정신으로 배달국을 건국하고, 고조선 때도 그 건국 이념이 뚜렷하게 이제 이 영토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가 있었고, 32개국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사만광경으로 고조선 다룬다. 또 고구려 때도 내물이라는 그 건국 이념을 가지고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자 해가지고 그 중국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다 회복을 했듯이,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이념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영토의식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그 우리 북방 영토를 수복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해안과 대륙이 다 연결되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크게 부흥하는 막 그런 계기가 돼야 참 떳떳한 조상이 되고 그 부끄러움이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식민지도 이렇게 뺏어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고, 다 독립해주는. 그렇죠. 근데 예. 그것도 간도 같은 것도 대마도 같은 거 뺏어갔으면 이제 돌려줘야지 이제. 아니, 당연히 그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 그런 전기가 이제 점점 올 거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깨 있어야 되고, 영토의식이 제고가 돼서 뭐 이제 정부하고 뭐 같이 국민이 합심 한 마음으로 그걸 이제 그 원할 때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결심도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요새 뭐 지금 보니까 존 티토라는 사람이 2036년 한국의 판도가 지금으로부터 14년 후인데 옛날 그 고조선의 영토를 다 회복한다. 그 옆에 저 자두새는 그게 이제 우리 땅이구만, 그게 결국은. 예, 요 파란색. 파란 거. 예, 파란색이 뭐 예. 어우, 국방 영토뿐만 아니라 고조선이 밑에까지도.
차지했던 그 중국의 그 동쪽 지역, 샹하이도 그럼 들어가겠네요. 샹하이도. 네, 상하이도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밑에 그 섬들도 그때는 이제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된다. 사실은 그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우리 한국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대만 옆에 있는 그 관광으로 이용하는 그 섬도 네. 점령을 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령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거기까지 다 우리가 그 경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그 희망적인 그 의견이 있습니다. 뭐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그 홍익인간 그 건국 이념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네. 문제가 없고 또 발전시키면 전 세계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세상이 오지 않나. 그래서 여기 평화통일 포럼에서 한번 네. 이걸 한번 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네.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각계 지도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막 그런 그 어떤 대장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막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그 세상이 결코 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 전쟁 없이 지금 우리 평화 통일 포럼에서 추진하는 그런 평화적인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이제 제한이 돼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렸고 우리가 이제 항상 모임이 있으면은 뭐라고 있으냐면요. 감도는 우리 땅, 네, 힘모아 감도는 우리 되찾자. 힘모아 되찾자. 네, 좋습니다. 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